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은 낙폭 회복도 없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. 나스닥 3.7%, S&P 3.5% 빠졌죠. 재료는 코로나 재확산 속 경제 재봉쇄 우려라고 합니다. 전염병 자체에 대한 공포로 빠지는 건 이제 아니죠. 전염병 자체에 대한 공포는 3월 달에 졸업한 거고, 이제 뭐 경제 재봉쇄라는 우려가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, 경제 재봉쇄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한데, 문제는 전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 몇 명이 감염되면은 락다운을 하고 이랬었는데,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약간 좀 이게 락다운을 할지 말지가 정치적인 선택이 된 것 같아서 예측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각국 정부들이 어차피 경제 락다운해서 돈 없어서 죽으나 아니면은 병 걸려서 죽으나 똑같이 망하는 길이다. 선택하자. 이제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죠. 각국 정부들의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어떻게 알고 그런 판단을 어떻게 뭐 제일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이런 부분을 예측을 잘 못하겠고요. 뭐 재봉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고, 아무튼 그 경제 재봉쇄가 실제로 되면은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생기면서 어떤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다,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. 예,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어젯밤 그래서 뭐 주식은 다 박살나고, 근데 좀 독특했던 거는 어젯밤에 공포가 좀 세긴 셌나 봐요. 어젯밤에 그 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 미국 채권도 팔아제끼는 모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보시면은 어젯밤에 그 주식이 빠졌죠. 주식 빠지고 S&P 나스닥 둘 다 빠지고요. 어, 오른 건 달러밖에 없습니다. 어젯밤에 오른 건 이거 유로 하니까, 유로화 뒤집으면 달러니까 유로화 음봉 나왔다는 얘기는 달러 양봉이고, 심지어 채권도 빠졌어요. 10년물, 미국 10년물 채권이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력한 어제 어떤 시장 심리가 굉장히 더러웠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심지어 10년물 채권,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미국 10년물 채권까지도 팔고 나갔다. 심지어 저기 금까지도 팔고 나갔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, 어제의 공포는 좀 심하긴 심했구나. 그러니까 어제는 안전자산 선호 이런 개념보다 어제는 유동성 선호, 그죠? 3월달 시장 폭락할 때 있었던 그런 유동성 선호, 한참 폭락할 때는 채권이고 뭐고 난 필요 없으니까 달러만 줘, 이런 흐름이었잖아요. 어제는 약간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. 자, 근데 어쨌든 이 추세, 이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의심이 계속 들긴 합니다.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뭐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부터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변동성 지수, 달러 먼저 볼까요? 뭐 달러는 어쨌든 뭐 어제 오를 만큼 올랐고, 중요한 자리는 결국 93.8을 넘어가야, 93.8 여기를 넘어가야, 여기 있는 이 자리, 이걸 넘어가야지 무슨 이제 큰일이 또 나는 겁니다. 아직 이 밑에까지는 뭐 박스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아무튼 뭐 달러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얘기 없고요.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제가 그토록 주장하던 35자리를 넘어갔어요. 제가 그토록 주장하던 35를 빅스가 어제 가뿐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넘어가서 40이 됐어요.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는 연속적으로 어떤 터질 가능성도 있겠죠. 연속적으로 이렇게 3월달처럼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충분히 가능해요. 근데 변동성 지수 저거 빅스만 보면 그런데, 솔직히 이 나스닥 변동성 같은 걸 보면 솔직히 좀 아직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가 앞으로 이런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3월처럼 변동성이 이렇게 폭등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조건들이 좀 잘 안 맞지 않냐.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, 나스닥 변동성도 아예 이 위쪽에 있거나 했어야 되지 않겠냐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한참 저항권에 머물러 있다는 모습. 어젯밤에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긴 해요. 한국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세요. 여러분들이 글로벌 세력이다, 여러분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무르는 세력이다. 만약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런 3월달 같은 이러한 변동성이 폭등하는 그런 빅 이벤트가 있다면 코스피 빼놓고 갈까요? 코스피 안 빼놓을 겁니다. 반드시 코스피도 숟가락을 얹을 건데, 예전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리가 좀 다르다는 거죠. 코스피 변동성은 27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,
보시면은 3월 달에는 이게 모든 것이 다 겹쳤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코스피 변동성 27자리에 와 있었고, 나스닥 변동성 41자리에 미리 와 있었고, 그 나스닥 S&P 빅스 35자리에 미리 와 있었고,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저항을 소화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별로 보이지를 않아서, 개인적으로 바로 이번 기회에 연속적으로 어떤 시세를 주면서 변동성이 더 폭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. 하지만 밑밥은 깔자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. 물론 지금 여기서 무시하고 코스피 준비도 안 됐고 25밖에 안 됐는데, 변동성 25밖에 안 됐는데 27 근처에도 안 갔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도 미국이 폭락하고 내일도 폭락하고 모레도 폭락하고 해서 쫙 변동성이 솟았다 쳐요. 쫙 변동성이 폭발을 했다 칩시다.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금융위기는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 뭐 버블에 대한 우려,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 무리해서 변동성을 쫙 시장을 뽑아내 버리면서 폭락을 시켜 버리면은 금융위기 시나리오는 아웃이다. 그죠? 그렇게 되면은 아웃이고,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치솟아 주면서 시장이 폭락을 하면 그나마 지금 지난 그 6개월 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. 오히려 앞으로 건전하게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정도는 드리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. 뭐 주식 선물 자체를 봐도 좀 그래요. 일단은 연속적으로 나오려면은 이 넥라인 밑에 지금 어떤 이런 지지선을 강하게 붕괴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음봉이 뽑아져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앞두고 이렇게 폭락을 시켜놨기 때문에, 더군다나 지금 10몇 거래일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을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, 물론 연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. 오늘 밤에 5% 빠지면서 막 이 넥라인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, 그렇게 빠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더 시장이 많이 오르려고 빠진다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주식 S&P하고 나스닥이 넥라인을 지켰다는 것도 어떤 연속적인 시세의 연속성이 안 나올 거라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현재 시장 폭락을 이끄는 게 누굽니까? 아시다시피 유럽이죠. 유럽. 네. 유로존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적으로 나락으로 이끌고 있는 주체입니다.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 독일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증시가 사실 좀 단기 낙폭 과대권까지 좀 오긴 왔어요.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서 아예 슈팅권으로 가고, 아예 이제 뭐 어떤 3월달처럼 그런 일이 날 수도 있지만, 그런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판단이긴 합니다. 뭐 RSI 같은 거 보셔도 그렇고, 솔직히 뭐 빠지는 이 패턴이나 이런 모습들을 봐도 어떤 지속적인 그런 지속적으로 갈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단 여기쯤에서 적당히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모습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더군다나 재료도 일단은 재봉쇄 한 건 아니잖아요. 일단 재봉쇄 우려에 빠졌다며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여기서 여기서 언더슈팅 걸릴 수도 있죠. 지난번 이런 것처럼 언더슈팅이 걸릴지 어쩔지는 지켜봐야 된다. 그죠? 그러니까 앞으로 2, 3거래일 정도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앞으로 2, 3거래일 정도 흐름이. 예를 들면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그 3월 달에 언더슈팅이 걸리기 직전의 흐름들을 보시라고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자리들이나 뭐 이런 자리들 보시면은 언더슈팅이 걸리기 전에 어떤 징조들을 줘요. 어떤 사인들을 줘.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을 잘 읽고, 이게 주식시장이 언더슈팅으로 갈 것인가,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 다시 반등 주면서 일반 어떤 정상으로 회귀할 것인가를 일단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당장 어젯밤에 하나만 가지고는 좀 보기가 좀 뭐라 아직 할 말이 없다. 그죠? 진짜 중요하고 언더슈팅이 걸릴지 말지 고민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을 쭈루시 세워놓으면서 미국도 고민한다고요. 이런 모습들이 이번에도 나타날 겁니다. 만약에 연속적으로 가고 싶고 그러면요. 뭐 변동성 지수 모습을 보셔도 여러분들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. 여기 예를 들어서 35를 지난번에 어떻게 넘어갔냐 이거예요. 여기서 되게 고민 많이 했죠, 세력들이. 여기 보세요, 이 자리. 35가 아닌가? 네. 어쨌든 여기 35, 이거 빅스인데, 이 35를 예전에 넘어갈 때 여기서 되게 공방을 많이 벌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빅스 35를 공방을 하면서
생각을 한 거예요. 여기서 더 빠지면은 이제 시장은 언더슈팅으로 가는 건데, 와장창 폭락으로 가는 건데, 폭락을 줄까 말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 흔적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. 고민한 흔적 끝에 언더슈팅으로 가기로 해서 언더슈팅으로 간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변동성이 치솟아 있어요.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,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죠. 여기처럼 아니면은 뭐 여기처럼 이렇게 몇 거래일 정도 확인을 해보고, 이번에 언더슈팅으로 가기로 해서 변동성이 치솟을 거야 라는 사인을 줄 겁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만 놓고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만 치솟는다, 그럼 이제 오히려 하방은 끝난다라는 점도 가능성은 뭐 열어놓으시라는 점,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.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줄줄이 계속 폭락을 해버리면 어떤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폭락하는 거라 좀 별로, 그죠?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간다면 진짜 강하게 또 갈 수 있겠지만, 지금 이거 장대양봉 이거 하나만 믿고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시세를 주기에는 어쨌든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다, 그죠? 여기가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지 않습니까, 그죠? 봉도 하나밖에 안 서 있고. 그러니까 갈 수는 있지만 가면은 하방 보시는 분들 갈 수도 있지만 가면 하방 보시는 분들께 안 좋다,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면 모른다. 2, 3거래일 정도 이제 시장이 언더슈팅 줄 건가 말 건가를 어떤 움직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 보면서 판단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어제 전 종목 다 빠졌죠. 6,700 종목 빠지고 700 종목 상승했으니까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하게 빠졌습니다. 어쨌든 오늘 밤에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빠진 날짜도 그래요. 대선 앞뒀잖아. 오늘 29일인데 대선이 11월 3일이잖아요. 대선까지 한 3거래일 남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변동성을 이렇게 줄까 싶기도 하고,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. 그리고 오늘 밤에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애플, 페이스북, 구글 세 군데의 실적이 오늘 밤에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작살 내놓으면은 실적 발표하고 좀 반등의 기미라도 있지 않겠습니까?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어요.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참고로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, 여러분들 음모론적인 얘기는 혼자 하세요. 그런 생각은 혼자 하세요. 뭔 얘기냐면은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증시를 폭락시켰네, 그런 거는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카페에서 밥 먹거나 이럴 때 그냥 하는 얘기지, 그런 거는 논리적이지 않죠. 일단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세력들이 막 주식시장을 후려쳤을 수도 있는데, 근데 좀 그런 건 좀 증명할 방법도 없고, 너무 감성적인 접근이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거 믿고 베팅 하실 분들은 그거 믿고 베팅 하시는데, 적어도 제 영상 밑에 리플에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.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가능한 한 좀 가능성이 있고 좀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, 그건 솔직히 좀 논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. 그런 좀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는 혼자 생각하시고, 글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튼 한국장으로 넘어올게요. 한국장은 오늘 약간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상반된 또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코스피 말씀드렸죠. 코스피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게, 아예 이제 시초가에서 어제의 저가를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장중에도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어제 저가가 얼마냐면은 309.25예요. 근데 오늘 시가가 얼마냐면 308.85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강력한 매도 세력이 일단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. 308.85면은 지금 보시면 딱 그 자리인데 마이너스 1.3%, 어제 미국이 3% 정도 빠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장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. 미국 3% 빠졌는데 한국 1.3% 빠졌으면 덜 빠진 거니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무튼 이게 의미가 있긴 있는 겁니다. 어제의 저점 자체를 아예 갭으로 붕괴시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하락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. 당연히 콜옵션도 붕괴가 됐고, 그러니까 뭐예요? 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한 방에 또 시초가를 붕괴시켜 버리면서 저가를 낮춰놨기 때문에, 저점을 낮춰놨기 때문에
어제 만들어 놓은 양봉은 또 이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. 뭐 그런 상황인데,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네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골 때리는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봐도 조금 어떤 준비가 좀, 그죠? 바로 어떤 어제 같은 폭락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점들이라는 거죠. 이것만 봐도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코스피는 빠지고 있는데, 그러면 코스닥도 오늘 언더슈팅 걸려갖고 아예 이 저점 부근에서 놀고 있거나 저점을 막 붕괴시키고 있거나 그러야 하는 게 맞을 텐데, 보시면 어쨌든 오늘도 넥라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. 물론 종가가 중요하긴 중요할 텐데요. 어젯밤에 그렇게 미국이 박살나고 유럽이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닥 레버리지가 710원이 기준이랬는데, 일단 현재 720원 뭐 이 정도 나와 있고요. 뭐 그리고 코스닥 선물은 1190이 넥라인인데 1196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,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애매해요. 애매해. 코스닥은 뭐 물론 그 전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남들 빠질 때 올라온다라는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, 어쨌든 뭐 좀 시장 상황이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같이 움직이는, 그러니까 진짜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싶으면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겠죠. 근데 일단은 코스닥은 지금 약간 좀 오히려 지지력을, 시가에서 좀 지지력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일단 그림상으로도 코스닥은 그림상으로도 지금 어떤 추가적인 하락 같은 거는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. 물론 이거 장대 음봉으로 깨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는데,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봐서는 일단 넥라인에서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. 문제는 코스피죠. 코스피가 어제 저가를 붕괴시키면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 게 뭐 이게 좀 문제다, 그죠? 뭐 한국 변동성 지금 25대 와 있죠. 그러니까 이것도 27대에서 뭐 미국장하고 같이 발을 맞췄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게 많이 남아 있다, 그죠? 뭐 그런 점들도 좀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. 뭐 아무튼 참 아리까리합니다. 시장 상황이 아리까리한데,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씩 크게 흔들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이 뭔가 비정상이라는 것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시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슬슬 이제 이렇게 약세로 전환이 되고, 뭐 어제 뭐 미국이 폭락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뭐 내가 보는 시장 큰 방향이 뭐 맞긴 맞아가는 것 같구나, 요 정도 생각 정도는 뭐 드는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간 대응들 잘 하시고요. 지금 이게 어떻게 되려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혼란스러워서 단기적으로는 뭐 제 말 반만 들으세요. 반만. 어쨌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반만 들으시고, 기왕이면 어쨌든 긴 시선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지금 또 붕괴하긴 했네요. 붕괴하긴 했으면 또 뭐 따라가 봐야 되나 지금 또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종가상으로도 이 710원을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이제 코스닥은 나락으로 가는 것이겠죠, 아마도.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저녁에 뵙겠습니다.